자, 오늘 4일차 들어왔습니다. 4일째 벌써. 와, 빠르다. 원장님, 오늘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충주에 있는 오베르라는 커피숍이죠. 아이고, 이 커피숍이 참 크고, 경주에서 보기 드문게 규모도 크고, 안에 인테리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무척 삽니다. 커피숍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관계없죠.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자주 옵니다. 잉어도 키우고 있고, 예. 실내에 잉어를 키워요. 물이 흐르고, 실내에 물이 흐르고, 잉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실내에 꽃도 많고, 물길을 나무도 만들어서 잉어도 키우고, 많고. 그럼 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화원도 자기들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수목원처럼 나무가 굉장히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기간 장기간보다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공기가 굉장히 산뜻한 것 같습니다. 커피값이 얼마죠, 이게? 그러니까 2,000원이죠. 아, 커피값 2,000원. 맞아, 커피값이. 빵은 좀 비싸더라. 빵은 비싸고, 커피값은 되게 살고, 뭐, 그렇게. 커피만 드시고 가세요. 커피만 드시고 가세요. 웃긴다. 이렇게 모처럼 좋은 장소에 나와서 이렇게 자담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의원 원장님이시니까 전문 토론으로 들어가서 원장님이 평상시에 저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장님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한번. 예, 그렇죠. 예. 저는 경주에서 5대 한의원 원장입니다. 윤보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신수단이라는 제품을 쿠팡에서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한의원을 한 37년 하면서 과연 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뭐 의사를 찾아왔습니까? 의사 찾아가서 병명을 진단받잖아요. 진단받고, 그럼 나는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럼 난 이렇게 이제 약을 먹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다르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내 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며칠 과로를 했더니 감기가 걸렸어요. 네? 감기라는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내 몸이 과로를 했던 거죠. 쉬지 않고.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술을 평생에 늘 많이 먹어갖고 뭐 간경화 왔다. 그럼 의사는 간경화입니다. 간경화약을 줄 테니까 이렇게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간경화가 오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네? 술을 잘 해독을 못하고 또 몸도 많이 피로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술도 좀 싫어지고 그런데도 계속 술을 먹으니까 간경화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간경화를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몸입니다. 몸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병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방간을 줬는데 그 장소에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지방간에서 술을 안 먹고 계속 술을 먹으니까 몸이 이제 더 이상 당신 너무하다. 당신 오늘부터 간경화해라. 이렇게 간경화로 보내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으라 이래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렇지.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으라고 신호를 보내줬는데도 그거를 명령을 했는데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술을 먹으면 어디입니까? 간암이 오는 거예요. 간암의 병이 들린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아이고 니는 이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내 몸의 명령을 줬는데도 개선을 하지 않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간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그렇게 신호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자꾸 술에 중독되게 하는 건 누구죠? 뇌, 정신, 내 마음. 내 마음은 자꾸 술을 먹고 싶고 유흥을 즐기고 싶은데 몸은 이제 더 이상 하직을 하는 거죠. 진짜 니는 너무하다. 내가 지방간이라는 신호도 줬고 간경화라는 신호도 줬는데 너는 결국은 네 정신적인 유의를 위해서 활락을 위해서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나는 니한테 사형선고의 간암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암이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죠? 그 병을? 본인이 만든 겁니다. 의사가 간암 못 고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의사 간암 고친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할 때 받는 성적표에 불과하다. 수음이 한 것처럼.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는 얼마나 좋은 도시예요. 진짜 공기 좋죠, 물 좋죠, 자연 많죠, 산이 많죠, 바다도 있죠. 어? 여기 가서 그냥 운동하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운동 안 하고 처음부터 술집에 앉아 있냐고. 어? 요즘 젊은 여자도 술 많이 먹더라고요. 커피숍에 앉으셔야 돼요. 아니, 술이 말입니다. 또 문제 아니에요. 술이 이제 16도밖에 안 돼요, 소주가. 네. 우리가 옛날에 25도 출발해가 23도 늘어가더니 16도 왔으니까 네. 옛날 소주 한 병 먹으면 취하던 게 이 소주 3병, 4병씩 먹어야 돼요. 물처럼. 맞습니다. 그거는 그 술 만드는 주주회사들이 좀 그 많이 상술에 넘어가는, 상술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다들 아직은 뭐 할 얘기는 하지만 젊은 애들이 그냥 막 술집에 막 넘치더만. 예, 그렇게 이제 다들 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화랑도 정신에 의하여, 예? 정신도 좀 올바르게 세우고, 예? 몸도 좀 이렇게 활달하게 하고, 또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이 사회도 배우고, 경제 활동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몸도 건강하고,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가 되는데, 얘네들이 벌써 맨날 술에 그냥 담배, 커피에 이렇게 쪄들려 사니까 몸이 배신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니, 요새는 옛날에는요, 성인병이라 했는데, 요새는 생활 습관병이 합니다. 그러고 성인병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들 생활 습관을 고치면 되는데, 이런 교육을 누가 전문적으로 안 해주다 보니까, 아, 나는 그냥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 먹고, 나는 속이 안 좋아, 위장약 먹고, 나는 대상포진이야, 면역 떨어졌다 생각 안 하고, 대상포진약 먹고, 나는 간이 안 좋아, 그냥 비타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술, 담배, 커피를 많이 하고 운동 안 하니까 자기 몸이 계속 얼마나 배신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받는 수밖에 없지. 그걸 누가 고칩니까? 의사 못 고칩니다. 본인이 고쳐야 돼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는데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한의가, 특히 인간이 병이 오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는 뭐 예방을,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생활 습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만 병이 오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이건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알코올하고 니코틴하고 카페인이 술, 담배, 커피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알코올은 사실 독극물입니다. 알코올. 담배도 독극물이고 카페인도 독극물이에요, 사실은. 커피는 한 80짜리 옛날에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술도 알코올을 소주 한 10병 먹으면, 안 먹던 사람 먹으면 그냥 갑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담배도 한 갑을 연달아 피우면 거의 기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그런 독극물을 가지고 기호식품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가서 고조하니까 우리 몸은 너무 혹사를 당하는 거죠. 우리 몸이. 저는 솔직히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안심해요. 난 병원은 나가기 싫어요. 왜? 그건 본인 잘못이잖아요. 조금만 이 이론을 알면은 술, 담배, 커피를 조절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안 됐죠. 너무 안 됐죠. 그럼 이래요. 아니, 국가에서 왜 술, 담배, 커피를 만들어서 파느냐? 그것도 또 좀 웃기는 질문인데, 그러나 그것들이 독극물이라 그런 건 아시고 본인이 몰랐던 건 본인의 잘못이지, 그걸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는데 죽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스케이트장 왜 만드느냐 항의하는 거 똑같아요. 자동차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 거 똑같아요. 조금씩 즐기면은 예, 중요한 낙이 거. 되잖아요. 그 조금이라는 것이 이제 중독성이 있으니까. 이 술, 담배, 커피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예, 중독성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는 것이 나중에 점점 확산되죠. 물론 저도 커피를 마십니다. 마시지 않는 건 아니죠. 조금씩 마시지. 그렇게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심장마비도 있고, 중풍도 있고, 투석도 있고, 통풍도 있고, 또 많잖아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위험해지는 병들이 참 많다고요. 폐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면역을 좀 증강해놔둘 필요가 있죠. 면역. 자기 좀 절제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자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의사가 병을 고쳐준다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관리를 해서 항상 그 평상시에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를 지금 오늘 4일째 찍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제법 이분은 뭐 경영학 박사고 저는 뭐 오래된 한의사인데 우리 생각이 일반인들과 조금 다르게 비춰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그 어떤 몸의 건강 관리라든지 뭐 경주 자랑이라든지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주제가 조금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어떤 사람이 넘치지 않게 또 모자라지 않게 뭐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끔 우리한테 시도를 계속 보내줍니다. 또 배가 고프다든지 화장실을 가게 만든다든지 예. 또 안 그러면 뭐 숨이 찬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적당하게 잠도 자고 하품을 하는 게 적당하게 해주는데 그걸 너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회피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용이 상당히 중요한 그죠? 절제가 절제가 중요이죠. 절제가 중요이죠. 예. 네. 모든 인간사회에 인간이 사는 데서는 과하면 과욕을 그렇죠. 절제가 중요해요. 절제 필요하죠. 절제. 모든 일들은 다 절제로. 그래서 역시 경강도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원장님 전공이기 때문에 정말 그 현대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몸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이 병이 오는 것은 지금 오늘 원장님이 정말 정답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못하고 계속 너무 많은 것을 먹고 그죠? 옛날에 사실 영양이 부족했는데 그때는 김치만 뭐 이렇게 먹을 때는 사실 성인병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좋은 것을 먹으니까 이게 오히려 절제가 안 되는 그래서 병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절제도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체조와 운동입니다. 체조 운동, 걷기, 그리고 또 체조 운동을 해서 몸에 어떤 이 순환, 스클리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먹기만 한다든지 계속 마시기만 한다든지 그거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체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와서 좀 배설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자꾸 순환시켜 줘야 된다. 정체되어 있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돼가지고 원장님 전문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의학 분야는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